여러분요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3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제목은 이제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다 써요. 뭐라고 되냐? 호의 뭐죠? 인간관계 이렇게 인간관계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뭘 배웠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이 있으면 갑을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표의자를 뭐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죠.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요. 갑이 뭘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의사표시. 여기 승낙을 뭐라고 표현해?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요, 나중에 법률 사실이 중요해요. 꼭 암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서 합의가 있으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요건이다. 그 다음에 그냥 요건이다 이렇게.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원인행위다. 다른 말로 원인이다 이렇게 계약에서 갑이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이 청구권, 등기를 청구할 의무,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를 보자면 권리와 의무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요. 그럼 여기 보면 대금을 지급할 권리가 있고 여기는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죠. 이 권리와 의무 관계를 하나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무슨 관계?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권리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과 비교가 되는 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인간관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어서 여기가 첫 번째 시간에는 법률 관계를 봤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 뭘 보냐? 인간관계를 보는 거죠. 이것을 호의 동승의 문제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요, 먼저 우리가 이제 보면 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 권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권리. 이런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 자신의 침해된 이익을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법에 의해서. 이 법, 그러면 무슨 뭐냐? 이러면요, 우리나라 법에는 수천 개의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어도 여러분 강의할 때 얘기했듯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권리는 뭐가 권리하겠다? 누군가가 나한테 상담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상담을 내가 딱 받고 나서 아, 그 사람이 억울한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경찰서 가면 될 것 같아. 경찰서 한번 가봐라. 법무사한테 한번 가봐라. 변호사한테 한번 가봐라. 우리 학원의 민법쌤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무슨 말을 딱 했는데 아, 이것은 저 사람이 바보 같아. 미련한 짓을 한 것 같아. 그럼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말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모든 법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법원에다가 소송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무슨 말을 딱 들었는데 아, 나 열받아서 안 되겠어. 저 사람 법원에 소송해야 되겠어. 이런 말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는가? 간단히 얘기하면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법률적인 용어를 이해를 할 때 권리는 뭐다 이렇게 네이버에 보면 법률 용어 사전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면 절대 그럼 공부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이 권리는 우리 민법에서 권리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 먼저 재산권이 있어. 그 다음에 뭐냐 가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재산권과 가족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 재산권은 뭐가 있죠? 재산권은요 여기 물권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여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가족권은요 친족법하고요 그다음에 상속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법은요 재산권과 가족권 두 가지의 권리로 이루어졌고 재산권 속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고 가족권 속에는 친족법과 상속법이라는 게 있어. 친족은 뭐죠? 혼인이라든가 뭐죠? 이혼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있죠. 이 민법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있어. 그걸 바로 뭐라나? 민법 총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민법 총칙. 그 민법 총칙은
물권과 채권과 친족과 상속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만들어 온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민법 총칙을 이해하려면 물권, 채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만이 민법 총칙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지금 민법 총칙을 공부했잖아요. 오늘 우리 개강에서 민법 총칙 강의했죠? 근데 그 민법 총칙은 물권, 채권 다른 것을 다 알아야만이 민법 총칙을 공부해. 그럼 민법 총칙을 안다는 것은 다른 법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민법 총칙이 여러분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그러면 민법 총칙을 어려운데 왜 공부하느냐? 다른 것을 공부를 하고 나서 민법 총칙을 공부하려면 사실 처음에는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어렵더라도 민법 총칙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법률적 용어를 습득을 하고 그 정도만 하고 나서 물권법과 채권법에 공부를 투자를 훨씬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물권과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을 보면 민법 총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물권하고 민법 총칙은 사실 강의하기가 약간 민법 총칙이 까다롭지만 실제로 물권과 채권이라는 것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실제 학원에서 강의를 똑바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알겠죠? 선생님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물권과 채권을 공부를 못하면 절대로 고득점을 못해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민법 총칙은 막 계속 공부를 해. 그런데 물권, 채권은 강의를 잘 빨리 나가. 몇 번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죠. 여기서 물권법에서 문제가 14문제가 나오고요. 채권법에서 10문제가 나오고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오고 친족하고 상속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물권법에 보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권법의 특별법이요. 그게 바로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요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등기 담보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법의 특별법이 있어요. 채권법의 특별법 이것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요 주택 임대차가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특별법의 법이 모두 몇 개죠? 지금 5개죠? 이 5개에서 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6문제. 그런데 이 3가지는 물권법에 속하는 것이고 이 2가지는 채권법에 속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결국 물권법과 채권법 전체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30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디에다가 집중을 줘야 돼요? 물권과 채권법에다가 집중을 둬야 되죠. 민법 총칙은 봐봐. 우리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공인중개사를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공부양의 민법이 전체 공부양의 반절이에요. 합격을 다 합해가지고 그 양도 민법 하나 강화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민법 전체를 봤을 때 공부양의 반절이 민법 총칙이에요. 그런데 민법 총칙은 몇 문제밖에 안 나와? 10문제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이것만 강의해.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는 거의 특별법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지 않는 학원이 태반이에요. 알겠죠? 6문제가 나온 보너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권하고 채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30문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공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민법 총칙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이제 권리죠, 권리. 우리 법은 의무를 중심으로 쓰여 있다, 권리를 중심으로 쓰여 있다. 권리를 중심으로 쓰여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권리 중에서도 물권과 채권을 권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뭐라 하냐? 권리 그렇게 나오면 물권에 권리가 있고 채권에 관한 권리가 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책을 볼 때도 의무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권리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권리자 입장. 그리고 가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의무자인데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보는 눈이 의무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책을 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책은 권리자 입장에서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무슨 입장에서 책을 봐야 돼요? 권리자 입장에서 책을 봐야지 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억울한 것처럼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책은 항상 어떤 입장에서 본다? 권리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알겠죠? 자 이제 여러분요 권리라고 하는 것이 대강 무슨 말인지 알면 자 그럼 봐봐. 먼저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다? 무슨 관계? 법률 관계가 있죠.
법률관계, 저기 봐봐.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권리관계라고 하죠. 권리를 다른 말로 무슨 뭐다?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에요. 권리 의무.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의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의무 불이행이 있죠. 불이행이 있으면 여기서 뭘 한다?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죠. 손해배상. 이건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다,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채권법에서는 뭐라 하냐? 채권법에서는 이것을 채권관계라고 얘기해. 채권관계. 법률관계를 채권법에서는 채권관계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요, 이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 채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법에서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요,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채권법 가면 똑같은 말이 채권이다, 채무다 이렇게 넘어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의무불이행이죠. 의무불이행인데 여기서 무슨 불이행이라고 한다? 이걸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를 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 390조에 있어서 뭐를 해?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 법률관계.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여기하고 비교된 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관계? 인간관계가 있죠? 그럼 인간관계는 뭐가 인간관계예요? 법률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뭐예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권리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 채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채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가 없다? 채권, 채무가 있다, 없다? 없다.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요, 인간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뭐가 인간관계가 있죠? 친구하고 10시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10시 20분에 나왔다 이 말이죠. 몇 분을 초과했죠? 20분을 초과했죠? 그래도 친구하고 나하고 만나면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20분 늦었다고 해서 친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그걸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다? 인간관계.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라든가 가족간의 관계라든가 친구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봐. 첫 번째 채무불이행이 없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죠? 자, 그러면 인간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호의 동승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올해 유일하게요. 공인 노무사 시험에서인가 한 번 시험에 났어. 알겠죠? 올해 2016년 국가고시에서 호의 동승이란 뭐예요? 우리 카풀하는 거죠, 카풀. 알겠죠? 공짜로 차를 타고 간 거 있죠? 호의 동승은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호의 동승을 해가지고 뭐죠? 친구가요 나한테요. 나 집에 갈 때 너 태워다 줄게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봤더니 친구가요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한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친구를 공짜로 태워다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태우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그 친구를 그 아파트에 내려줬어. 내려주고 난 다음에 요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왜요? 호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이다.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태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호의동승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호의동승하고 하다가 사고가 터지냐, 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치료비가 나와, 안 나와? 치료비가 나오죠? 사고가 터지죠? 치료비가 나오죠? 치료비를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네. 손해배상 뭐라고? 청구권이네.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청구권을 뭐라고 그래? 권리네. 권리가 발생했네. 알겠죠? 사고가 딱 나면 치료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친구 차로 공짜로 타고 가다가 친구가 전봇대를 실수로 들이받아가지고 내 이마가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치료비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뀐다? 권리가 있으니까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법률관계로 바뀌어서 나는 치료비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뀔 수 있다? 법률관계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얘기해.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 호의동승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죠. 그래도 원래 호의동성은 인간관계지 법률관계가 아니죠.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해. 없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치료가 발생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불법행위라고 얘기해.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죠. 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냐? 감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치료비가 10만 원 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공짜로 나를 태워주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1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하고요 10만 원 받아야죠. 인간관계 쪽낼 때 쪽내더라도. 알겠죠?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감경할 수가 있어. 예외적으로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언제냐?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언제냐면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해요. 술이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해요. 술 취한 사람이. 그런데 여기 옆에요 호의 동승을 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데 내가 동승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둘이 같이 술을 마셨어. 갑하고 우리 술을 마셨어. 우리요 갑이 술을 마신 걸 알아. 알면서도 운전하는 걸 알면서 여기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전벨트를 또 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이렇게 누워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친 거거든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 봐봐요. 술 취한 걸 알면서 차 탔죠. 호의동승이죠. 사고가 났죠. 안전벨트 맸어? 안 맸죠. 판례가 30%만 감경한다 이렇게. 치료비가 100만 원이면 70만 원 줘라 이 말이죠. 어마무시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 내가 술 취한 걸 알면 탄 거잖아요.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30%만 깎아준다 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멀쩡한 사람이 운전을 했다. 거기에 만약에 내가 차를 탔다. 안전벨트를 맸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럼 나는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어요? 100%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호의 동승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죠. 그러면 뭘 할 수 없다? 배상의 이걸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술 취한 거를 알면서 차를 탄 것처럼 신의칙이라든가 형평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만약에 감경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봤을 때 알겠죠? 감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다시 아시죠? 자, 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봐. 여기까지는 우리가 권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러분 법률관계란 말이 뭔지 알죠? 법률관계는 권리관계고 권리 의무관계라는 거 알잖아요. 인간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죠. 권리 의무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중요해. 그래서 아무리 호의 동승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첫 번째 중요해.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면 뭐가 된다? 그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세 번째는요,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네 번째요, 감경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비춰봤을 때 감경할 수는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봐봐요. 거기요 권리와 의무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권리와 의무요. 이런 보면 거기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림이에요. 민법 총칙 거기다가 10문제라고 써봐. 10.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고 되어 있죠? 물권법에서 14문제, 채권법에서 10문제. 올해는 민법 총칙이 9개가 나오고 물권법이 15개가 나왔어. 그런 경우는 가끔 있어. 그런데 10문제, 14문제, 10문제.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부동산 실명법, 집합권법, 가등기담보법이 쭉 나와 있죠? 이것을 특별법인데 여기서 6문제. 알겠죠? 그래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온다? 40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법률관계는 권리관계고 권리 의무관계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봐봐. 호의동승은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권리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다 써. 밑에다가 권리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 밑에다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X 이렇게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그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에 여러분 사고가 발생했죠? 사고가 발생했다. 손해가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때의 손해배상의 청구의 근거는 뭐다? 불법행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뭐다? 불법행위다. 그럼 여기 봐봐. 불법행위 원칙 배상의 이익을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강조한다? 신의칙이나 뭐의 원칙? 형평의 원칙. 그래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뭘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인간관계, 다른 말로 뭐란다? 호의 동승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어디로 보시면 여러분 4페이지 있죠? 4페이지에 권리 변동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집 가지고 있죠? 문제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